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어른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 어우야담, 용제총화,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명은 완곡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이 영상 속 인물명과 구체적 사건은 각색된 것입니다. 조선 중기, 한 왕에게 총애받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좌의정, 30년 청렴 결백한 이미지를 유지하던 신하. 하지만 그는 욕망을 참지 못했습니다. 왕이 지방 순행을 떠난 어느 밤, 그 신하는 후궁의 처소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비명소리, 달려온 내관들, 도망치던 신하가 남긴 것, 신발 한 짝, 돌아온 왕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신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신발장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 켤레가 모자랐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라. 30년 정승 생활, 모든 업적,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권력의 무서움, 욕망의 대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1720년 경종 45세 창덕궁의 왕이었습니다. 왕비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후궁들도 있었지만 경종의 마음을 얻은 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궁녀가 왕의 눈에 띄었어요. 이씨 28세. 그녀는 전주 이씨 양반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썼어요.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15세에 궁녀로 입궁했어요.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시를 잘 읊었어요. 교양이 있었습니다. 경종은 마음을 빼앗겼어요. 3년 후 경종은 그녀를 수건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후궁이 된 겁니다. 수건 이 씨는 욕심이 없었어요.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왕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그녀를 극진히 아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궁궐 사람들 모두가 알았어요. 한편 좌의정 김항구가 있었습니다. 55세 안동 김씨,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25세에 문과 장원 급제, 30년 관직 생활, 청렴 결백한 이미지, 도학자로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여색을 밝혔어요. 은밀히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어느 날 궁중 연회가 있었습니다. 김항구도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수건 이 씨를 봤습니다. 한눈에 탐했어요.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름다움, 기품, 왕의 총애, 모든 것이 김항구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의 여자, 감히 범접할 수 없었어요. 김항구는 욕망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노렸습니다. 우의정 박성준이 있었습니다. 50세 밀양 박씨, 김항구의 정적이었어요. 평소 김항구를 싫어했습니다. 그의 행실을 염탐했어요. 언젠가 무너뜨리리라 다짐했습니다. 박성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항구가 기생집을 드나든다는 것,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궁궐에는 세 가지 욕망이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 신하의 탐욕, 정적의 야심,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1720년 가을, 경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도 지방 순행,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려고 2주간 궁을 비우기로 했어요. 신하들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출발 전날 밤, 경종은 내관 이상기를 불렀어요. 60세, 30년 충신, 상기라, 경종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없는 동안 수건을 잘 보살피거라. 경종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 아이가 외로워할까 염려된다. 이상길은 엎드렸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종은 궁을 떠났습니다. 대신들과 호위병들이 따랐어요. 수건 이 씨는 처소에서 배웅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전하, 무탈히 다녀오소서. 걱정 마시오. 경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곧 돌아오겠소. 왕의 행렬이 멀어졌습니다. 궁궐이 조용해졌어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김항군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떠났다고, 2주간 돌아오지 않는다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회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김항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이 씨, 왕의 여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왕이 없는 지금 가능할지도 몰랐어요. 김항군은 신복 내관을 불렀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자였어요. 수건의 일과를 알아보라. 어느 시간에 잠드는지 김항구가 지시했습니다. 처소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관은 며칠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어요. 수건 마마는 밤 늦게까지 책을 읽으십니다. 궁녀들은 자시밤 10일시면 물러납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그 후엔 혼자 계십니다. 김항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소 위치는 경운각이옵니다. 김항구는 궁궐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운각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후원 쪽이었습니다. 접근이 가능했어요. 밤을 넘으면 됐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왕이 떠난 지 3일째. 밤이 깊었어요. 김항구는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거라는 척했어요. 국문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뒤돌아 후원 쪽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 숨었어요. 기다렸습니다. 자시가 됐습니다. 밤 11시 넘어 궁궐이 고요했어요. 김항구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후원담, 높지 않았습니다. 김항구는 담을 넘었어요. 경운각이 보였습니다. 작은 처소,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항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욕망, 참을 수 없는 욕망. 조금씩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창문 너머를 봤어요. 수건 이 씨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촛불 아래 그녀의 모습. 김항구는 숨이 멎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뒤뜰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 수건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항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건은 깜짝 놀랐어요.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시오? 수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어요. 좌의정 대감. 수건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항구는 다가갔어요. 욕망이 눈에 가득했습니다. 수건, 너무 아름다우셔서. 김항구가 말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소. 수건은 뒷걸음질 쳤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물러가시오. 하지만 김항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건은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 없소? 수건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명이었어요. 김항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피했어요.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촛대를 집어들었어요. 물러가시오. 수건이 소리쳤습니다. 촛대를 던졌어요. 김항구를 향해. 수건은
쾅! 김항구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감히 왕의 여자를. 수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달려오는 소리. 수건 마마, 내관 이상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문을 두드렸어요. 쿵쾅쿵쾅. 마마 계십니까? 김항구는 두려워졌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끝장이었어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뜰 창문으로 갔어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담을 향해 달렸어요. 급했어요. 너무 급했습니다. 담을 넘으려 했어요. 한쪽 발을 올렸습니다.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항구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이상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궁녀 2명도 함께. 수건은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마마, 괜찮으십니까? 이상길이 물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어요. 좌의정, 김항구가. 수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범하려 했습니다. 이상길은 경악했어요. 좌의정이라고 하셨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뒤뜰로 도망갔습니다. 수건이 가리켰어요. 막전에 이상길은 즉시 뒤뜰로 나갔습니다. 궁녀들에게 명했어요. 수건 마마를 모셔라. 뒤뜰을 수색했습니다. 달빛 아래 무언가 보였어요. 신발, 바닥에 놓인 신발 한 짝, 비단으로 만든 신발. 이상길은 주워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화려한 자수, 고급 신발이었습니다. 고위 관리만 신는 것, 틀림없었어요. 자수 무늬를 확인했습니다. 안동 김씨 문양, 김항구의 것. 이것이 증거다. 이상길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다른 궁녀들을 불렀습니다. 내관들도 왔어요. 현장을 지켜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상길이 명령했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했어요. 수건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수건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궁녀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마마, 이것을 보십시오. 이상길이 신발을 보여줬어요. 범인이 남기고 간 것입니다. 수건은 신발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김항구의 것입니다. 틀림없이 보셨습니까? 이상길이 재차 물었습니다. 확실해야 했어요. 네. 수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조정에서 본 적 있습니다. 이상길은 신발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전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수건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었어요. 한편 김항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봤어요. 한 짝만 있었습니다. 이런. 김항구는 창백해졌어요. 신발 한 짝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벗겨졌을까 생각했어요. 궁궐, 뒤뜰에서, 도망칠 때, 발각됐다. 김항구는 떨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에 떨며 아침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할까? 변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하지만 신발, 그 신발이 증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왕이 돌아올 것, 그때가 심판의 날. 김항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경종이 돌아왔어요.
창덕궁 정문.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신하들이 맞이했어요. 전하, 황궁하셨습니다. 경종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궁전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상길이 급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전하, 이상길이 엎드렸습니다. 급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경종은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건 마마께 이상길이 말을 꺼냈습니다. 큰 변이 있었습니다. 경종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건에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십니다. 이상길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오나, 경종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서 말하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군가 처소에 침입했습니다. 이상길이 보고했습니다. 전하께서 안 계실 때 경종의 눈빛이 변했어요. 분노, 차가운 분노. 누구냐? 경종이 물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상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서 말하지 못하느냐? 경종이 소리쳤습니다. 신하들이 움찔했어요. 좌의정 김항구입니다. 이상길이 엎드렸습니다. 수건 마마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경종은 믿을 수 없었어요. 김항구, 30년 충신, 수건을 불러라. 경종이 명했습니다. 직접 들어야겠다. 잠시 후 수건 이씨가 왔습니다. 얼굴이 여위어 있었어요. 2주간 밤마다 악몽.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전하, 수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종은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일으켰어요. 무슨 일이 있었소? 수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떠나신 지 3일째 밤, 깊은 밤이었습니다. 좌의정 김항구가 수건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제 처소에 침입했습니다. 저를 수건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하려 했습니다. 경종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감히 과인의 여자를. 경종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더 무서웠습니다. 확실히 김항구였소? 경종이 물었습니다. 얼굴을 똑똑히 봤소? 네, 전하. 수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경종은 이상길을 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네, 전하. 이상길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신발이 나왔습니다. 비단 신발. 범인이 도망치며 남긴 것입니다. 이상길이 올렸어요. 김항구의 신발입니다. 경종은 신발을 봤습니다. 안동 김씨 문양. 고위관리의 신발. 김항구를 당장 불러들여라. 경종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내관들이 달려나갔어요. 김항구의 집으로. 긴급 소명. 한 시진이 시간 후 김항구가 도착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대전으로 들어왔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엎드렸어요. 경종은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김항구를 내려다봤어요. 고개를 들어라. 경종이 명했습니다. 김항구는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과 신하.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경이. 경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없는 사이. 수건의 처소에 침입했다는데 경종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사실이요? 김항구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하. 신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 있었소? 경종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집에 있었습니다. 전하. 김항구가 대답했어요. 신은 일찍 퇴거했습니다.
경종은 이상길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상길이 신발을 가져왔어요. 왕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경종이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경의 신발 아니오? 김항구는 신발을 봤어요. 자신의 것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신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말라. 경종이 소리쳤습니다. 안동 김씨 문양이 뚜렷하지 않소? 누군가 신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김항구가 항변했어요. 신의 신발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경종은 냉소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가? 좋다. 경의 집에 가서 경종이 명했습니다. 신발을 모두 가져오라. 이 신발과 짝이 있는지 경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인하겠소. 김항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끝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김항구가 떨었습니다. 제발. 이상길. 경종이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거라. 이상길과 내관들이 나갔습니다. 김항구의 저택으로 증거를 찾으러. 법정은 조용했어요. 무거운 침묵. 김항구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경종은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신하를 내려다보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이상길과 내관들, 김항구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왕명이다. 이상길이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하인들이 당황하며 문을 열었어요. 김항구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좌의정 대감의 신발장. 이상길이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 부인은 어리둥절했어요. 신발장? 왜 신발을? 하지만 왕명.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했어요. 신발장이 나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장, 고급 신발들로 가득. 이상길이 하나씩 꺼냈습니다. 비단 신발, 여러 켤레. 궁에서 가져온 신발을 봤어요. 자수 무늬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것을 찾았어요. 첫 번째 신발, 아니었습니다. 무늬가 달랐어요. 두 번째 신발,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색이 달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확인했습니다. 내관들도 도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신발, 이상길의 손이 멈췄습니다. 똑같았어요. 자수 무늬, 색깔, 크기, 궁에서 발견한 신발과 정확히 같은 것, 한 짝. 이상길은 두 신발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켤레. 완벽했어요. 이것이다. 이상길이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어요. 김항구의 부인이 봤습니다. 놀랐어요. 저게 어떻게 한 켤레가 모자랐소? 이상길이 물었습니다. 모르고 계셨소?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습니다. 대감께서 신발이 많으셔서. 이상길은 신발을 가져갔습니다. 증거물. 즉시 궁으로 돌아갔어요. 대전. 경종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항구는 여전히 엎드려 있었어요. 이상길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신발을 들고 경종 앞에 놓았습니다. 두 짝? 나란히. 완벽한 한 켤레. 자수 무늬가 똑같았어요. 색도 같았습니다. 경종은 김항구를 봤습니다. 아직도 부인하겠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김항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하. 김항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누군가 신의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김항구가 변명했어요. 그리고 저를 함정해. 거짓말. 경종이 소리쳤습니다. 옥좌에서 일어났어요.
30년 충신이라 믿었건만 경종이 내려왔습니다. 김항구 앞까지. 경은 과인을 속였소. 경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이때 우의정 박성준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아랠 것이 있습니다. 박성준이 엎드렸어요.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말하라. 경종이 허락했습니다. 박성준이 입을 열었어요. 김항구는. 박성준이 고변했습니다. 평소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김항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증인이 있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손짓했어요. 기생 3명이 들어왔습니다. 떨며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김대감께서 첫 번째 기생이 증언했습니다. 자주 오셨습니다. 한 달에 3~4번. 두 번째 기생이 말했어요. 밤늦게 청렴한 척하시며. 세 번째 기생이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는 김항구의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30년 청렴 결백. 모두 거짓이었어요. 경종은 김항구를 내려다봤습니다. 혐오스러운 눈빛. 경은 사기꾼이었소. 과인을 속였소. 경종이 말했습니다. 신하들을 속였소. 백성들을 속였소. 경종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과인의 여자를 범하려 했소. 김항구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전하, 용서, 용서. 경종이 비웃었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하는가? 경은 죽어 마땅하오. 경종이 선언했습니다. 사형. 김항구는 울부짖었어요. 전하, 제발. 신의 가문만은. 하지만 경종은 돌아섰습니다. 끌어내라. 더 이상 보기 싫다. 내관들이 김항구를 끌었습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경종은 옥자로 돌아갔습니다.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신하들은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왕의 분노가 무서웠습니다. 사약을 내려라. 경종이 명했습니다. 오늘 당장. 그날 오후 경종은 조정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회의. 대전이 가득 찼어요. 정승들, 판서들 모두 모였습니다. 경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김항구.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감히 왕의 여자를 범하려 했소. 경종이 말했습니다.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좌의정이 30년 충신이. 하지만 증거를 봤어요. 신발, 수건의 증언, 기생집 출입. 역적입니다. 한 대신이 외쳤습니다. 마땅히 벌하셔야 합니다. 사형에 처하소서. 다른 대신이 말했어요. 입들이 모아졌습니다. 우의정 박성준도 나섰습니다. 전하, 신하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청렴한 척하며.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실상은 욕심 많은 간신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동의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항구의 정적들은 기뻐했어요. 경종은 결심했습니다. 김항구에게 사약을 내린다. 선고가 떨어졌어요. 사형, 사약, 즉시 집행. 대전 밖. 김항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길이 나왔어요. 김항구, 왕명이시다. 이상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항구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약을 내리신다. 이상길의 목소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항구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아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하. 김항구가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내관들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끌고 갔어요. 전하, 제발. 김항구가 울부짖었습니다. 신의 가문만은 30년을 섬겼습니다. 김항구가 애원했어요. 자비를. 하지만 경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에 있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김항구는 끌려나갔습니다. 궁궐 밖으로, 집으로 가는 길, 마지막 가는 길, 사약을 받으러 55년 인생의 끝, 한양거리, 사람들이 봤습니다. 좌의정이 끌려가는 모습, 저게 김항구 대감 아니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소문이 퍼졌어요. 왕의 여자를 건드렸다고, 사약을 받는다고, 김항구의 저택, 가족들이 통곡했습니다. 부인, 자식들, 대감, 부인이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김항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내관이 들고 왔어요. 검은 상자 안, 작은 사발, 독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항구는 떨었어요. 마지막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관이 물었습니다. 예의였어요. 김항구는 가족을 봤습니다. 아들, 딸, 손자들, 미안하다. 김항구가 말했습니다. 모두 내 탓이다. 욕심을 부렸다. 김항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하거라. 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이럴 리가. 김항구는 사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독약이 찰랑거렸습니다. 한 모금, 목으로 넘어갔어요. 쓰디쓴 맛, 두 모금, 세 모금, 사발이 비었습니다. 김항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련이 일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대감, 아버님. 하지만 독이 퍼졌어요. 온몸으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항구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마지막 순간, 55년 인생, 30년 권력, 모두 끝. 한 가지 욕망, 참지 못한 욕망,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김항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죽었습니다. 가족들의 통곡, 하인들의 슬픔, 저택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왕의 여자를 건드렸으니 당연한 벌이다. 냉정했습니다. 김항구의 시신, 천으로 덮였어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분노,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것,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다음 날, 경종은 새로운 명을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명령, 김항구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우라고, 완전히 지우라고. 김항구가 죽은 다음 날, 경종은 사관을 불렀습니다. 예조 판서도 함께. 대전, 왕이 명을 내렸어요. 전례 없는 명령, 김항구의 이름을. 경종이 말했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지워라. 사관은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선왕 조실록에서. 경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관직 명부에서, 승정원 일기에서. 경종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모든 공식 문서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라. 경종이 명령했습니다. 단 한 글자도 남기지 말라. 사관은 간언했습니다. 전하, 실록은 후대를 위한 기록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적의 이름이. 경종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필요가 있소? 욕망의 눈먼 자. 경종이 계속했어요. 왕을 배신한 자. 그런 자는
경종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 하오. 왕명은 절대적이었어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관은 엎드렸어요.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사관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관들이 모였어요. 무거운 표정. 왕명이시다. 수석 사관이 말했습니다. 김항구의 이름을 지운다. 실록을 꺼냈습니다. 30년치 두꺼운 책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김항구의 이름, 장원 급제 기록, 붓을 들었습니다. 먹물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획, 김항구의 김자 위에 검게 칠했습니다. 두 획, 한자도 지웠어요. 세 획, 구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름이 지워졌어요. 검은 먹으로. 다음 페이지 또 이름이 있었습니다. 관직 임명 기록. 지웠어요. 검게 칠했습니다. 또 지웠어요. 페이지마다 김항구의 이름 모두 지워졌습니다. 30년 관직 생활, 수십 가지 업적 모두 사라졌어요. 문과 장원 급제, 병조 판서 임명, 좌의정 승진 모두 검은 먹 아래 묻혔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사관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계속 지웠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관직 명부도 수정했습니다. 김항구의 이름자리 비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공백, 승정원 일기도 마찬가지. 30년치 일기 모두 수정했습니다. 경종은 더 나아갔습니다. 안동 김씨 문중을 불렀어요. 족보를 가져오라고. 문중 어른들이 왔습니다. 떨며 엎드렸어요. 전하, 족보에서도 경종이 명했습니다. 김항구의 이름을 지워라. 전하, 그것만은. 문중 어른이 애원했습니다. 조상의 기록인데 지우지 않겠다면. 경종이 차갑게 말했어요. 문중 전체를 벌하겠소. 문중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족보를 다시 썼어요. 김항구의 이름을 뺐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록할 수 없는 자가 있었다. 그게 전부였어요. 김항구의 아들도 벌 받았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 금지. 평생. 손자들도 마찬가지. 대대손손. 벼슬길이 막혔어요. 김항구의 저택. 관에 압수됐습니다. 재산도 몰수. 가족들은 쫓겨났어요. 시골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한양 거리에서 김항구 집안 사람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역적의 후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의 여자를 건드린 자의 자식 안동 김씨봉가 김항구 집안을 외면했습니다. 문중 행사도 금지, 제사도 지낼 수 없었어요. 사당의 위패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역사에서 지워진 남자, 30년 권력, 모두 사라졌어요. 공식 기록 어디에도 김항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졌어요. 하지만 야담집에는 은밀히 기록됐습니다. 왕의 여자를 건드린 신하,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야담집은 적었어요. 좌의정의 자리에 있던 자, 욕망을 참지 못해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민간에 전해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교훈으로, 권력의 무서움, 욕망의 대가, 그리고 역사의 심판. 김항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것, 잊혀지는 것,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 존재가 부정되는 것, 그것이 진짜 벌이었습니다. 1820년, 경종이 죽은 지 100년 후, 한양 외곽, 작은 초가집, 누추하고 낡았어요. 지붕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안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75세, 김항구의 오대손,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가난한 옷차림. 손주가 물었습니다. 10살 소년,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은 누구예요? 순진한 질문이었어요. 아이는 몰랐습니다. 김성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조상은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좌의정이셨단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아주 높은 벼슬. 손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양반이에요? 김성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지. 옛날엔. 근데 할아버지, 손주가 물었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없던데요? 김성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없단다. 왜요? 손주가 궁금해했습니다. 조상님 이름이 왜 없어요? 왕께서.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지워버리셨단다. 왜요? 손주가 계속 물었어요.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김성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10살 아이에게 욕심을 부리셨단다. 김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져선 안 될 것을 원하셨지. 뭘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뭘 원하셨어요? 왕의 여자를.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건드렸단다.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서 김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단다. 안동 김씨 본가. 김성우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문중 행사, 제사 모두 금지됐어요. 김성우의 아버지, 장사꾼이었습니다. 양반 신분을 유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머슴, 땅 붙이는 일꾼, 가문의 몰락, 대대손손,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 불가. 할아버지도 공부 못하셨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도요? 그래. 나도요?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손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우리만? 조상님 잘못인데. 그게 벌이란다.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대대손손.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김성우가 손주를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춥고 배고팠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김성우는 병들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어요.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성우는 손주를 불렀습니다. 성우야. 네, 할아버지. 손주가 다가왔어요. 명심하거라.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권력도. 김성우가 계속했어요. 돈도. 여자도. 김성우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욕망을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성우가 손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처럼 된다. 그날 밤 김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75년 인생 가난과 수치 속에 살다 갔습니다. 장례도 초라했어요. 찾아오는 이 없었습니다. 혼자 묻혔어요. 손주 성호. 이제 혼자였습니다. 10살 아이. 안동 김씨 본가.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김항구의 후손.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조선의 야담집에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어우야담, 용제총아, 연려실기술왕의 여자를 건드린 신하. 책은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욕망을 참지 못해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후손들은 책은 적었습니다. 대대로 벌을 받았다. 민간에 전해졌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교훈으로 남았어요. 왕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김항구의 이름, 공식 기록엔 없었어요.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진 남자, 존재가 부정된 남자, 욕망의 대가, 그것이 진짜 벌, 죽음보다 무서운 것, 잊혀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 중기 좌의정 김항구, 30년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참지 못했어요. 왕의 여자를 범하려 했습니다. 신발 한 짝이 증거가 됐어요. 사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 모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라. 조선왕 조실록, 관직명부, 족보 모두 지워졌습니다. 30년 업적 완전히 사라졌어요. 후손들도 벌받았습니다. 대대손손 과거 응시 금지. 100년 후 가문은 몰락했어요.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역사에서 지워진 남자, 존재가 부정된 남자, 욕망의 대가였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역사는 심판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 어우야담, 용제총화,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명과 구체적 사건은 각색됐으며 실존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손까지 권력을 함부로 쓰면 역사가 기억합니다.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